완벽한 만화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 소년 만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서사, 21세기 소년 만화의 정수, 쓸데없이 까탈스러운 평론가부터 확고한 취향의 만화물 구독자 나으리들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칭송하는 아라카와 히로무의 걸작 강철의 연금술사. 하지만 이런 작품성과는 별개로 주제와 메시지가 조금 심오한 탓에 호불호가 갈리죠. 특히 결말 건치 꼬맹이 진리와의 만담을 듣다 보면 못 알아듣겠어서 그런데 여기 현자의 돈 1인분이요 란 말이 혀끝까지 차오르죠. 그리하여 오늘은 진리의 문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연성지 없는 연금술을 가능하게 했는지, 진리는 선인지 악인지, 그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강철의 연금술사가 말하고자 했던 진리란 무엇인지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PI꾼 한량총수입니다. 세계관의 절대자 진리를 마주하기 위해선 우선 진리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은 치킨 배달 아저씨조차 열지 못하는 오직 특정 조건을 만족한 고도의 지적 생명체만이 열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기에 진리의 힘으로 신이 되고자 했던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는 이 조건을 충족한 인물들을 재무이라 칭하며 선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쟁이는 재무이 될 자격으로 금단의 연금술을 통해 진리의 문에 발해되었던 자로 한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체 연성 등을 통해 진리의 문을 열고 돌아온 극소수에 불과한 선택받은 연금술사들, 이들은 신이 되고자 했던 난쟁이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들이었죠. 그렇기에 호무클루스들을 동원해 이들을 재물과 재물 후보로 분류하고 철저히 관리해왔던 것이죠. 빨빨대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엘리 형제를 언제든 죽일 수 있었음에도 섣불리 손대지 않고 가늠만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선생님, 재물이랑 재물 후보는 다른 건가요? 비슷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재물은 진리를 마주하고 살아 돌아온 자, 재물 후보는 진리의 문을 열 만한 재능과 자질을 갖춘 잠재적 대상을 뜻합니다. 아무튼 대략적인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진리와의 1대1 팬방 입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조건, 연금술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일 것. 두 번째 조건, 진리의 문을 마주할 경지에 이른 최정상급 연금술사일 것. 세 번째 조건, 금술을 시행하여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그에 걸맞은 통행료를 바칠 것. 네 번째 조건, 앞선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모든 대가를 치른 끝에 진리의 문 너머에서 무사히 귀환할 것.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비로소 세계의 근원이자 절대자인 진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에 대해 생선님, 진리의 문이랑 진리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진리의 문 먼저 짧게 설명드리자면, 진리의 문은 연금술사만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부터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물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진리의 문에는 영혼의 성장과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존재에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하는 세피로트의 나무가 새겨진 에드, 연금술을 통한 진리의 탐구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헤르메스의 문양이 새겨진 알, 태양과 달, 그리고 일식을 통해 대립과 조화, 통합을 상징하는 로이, 그리고 이들과는 대조되게 아무런 문양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난쟁이까지, 이처럼 저마다 살아온 삶과 신념, 그리고 업적이 각인된 듯 모두 각기 다른 문양을 띠고 있죠. 또한 진리의 문은 진리가 존재하는 세계와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경계이자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를 잠깐 엿보기 구멍하려고만 해도 인간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세상의 진리가 한순간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 자는 정신이 붕괴되어 무너지고, 끝내 이를 이겨낸 자들은 치르는 대가에 걸맞은 진리의 일부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해 실제로 진리의 문을 열고 진리를 마주한 인물은 많고 많은 연금술사 중에서도 원작 기준 고작 5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치른 대가를 하나씩 짚어보자면, 첫 번째 재물 가못 알폰스 엘리, 어머니의 온기를 온몸으로 다시 느껴보고 싶었던 알은 금단의 인체 연성을 통해 진리의 문을 열었고, 진리의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몸 전체를 잃게 됩니다. 간혹가다가 진리를 마주했음에도 알은 에드와는 달리 초반에는 연성지 없는 연금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에드보다 더 큰 대가까지 치렀기에 알은 지가 연기 아니라 에드 버스 탄 거 아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은 에드와 함께 문을 연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진리를 마주한 순간 방대한 짓을 감당하지 못해 그 기억을 잃어버린 탓에 기억을 되찾기 전까지는 손뼉짝 한 번으로 연성하는 연성지 없는 연금술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 재물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워드 엘리, 가족을 되찾고자 했던 에드는 금단의 인체 연성을 통해 진리의 문을 열었고, 진리의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며
나아가고자 했던 왼쪽 다리를,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 손을 잡아주던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재물, 노예 23호 반 호엠하임.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가 불로불사를 탐하던 왕을 속여 진리의 문을 강제로 열어버린 탓에 원치 않게 진리를 마주하게 된 호엠하임은 죽음마저 초월한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을 얻게 되었고, 그 대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늙어가며 생을 마감하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재물, 주부님 이지미 커티스. 죽은 채 태어난 자신의 소중한 아기를 다시 살리고자 했던 이지미는 금단의 인체현성을 통해 진리의 문을 열었고, 진리의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하복부 장기, 추정컨대 자궁까지 이르며 평생 다시는 엄마가 될 수 없는 운명을 대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재물, 이슈발의 영웅 로이 머스탱 대령. 로이는 다른 이들과 달리 본인의 의지로 진리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프라이드와 브래드레이에 의해 강제로 인체현성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지만, 진리의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나라의 미래를 지켜보고자 했던 두 눈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문을 열었던 것이 참작된 것인지, 진리는 로이의 눈 자체를 직접적으로 짓뭉개지는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빛만을 가져가죠. 이처럼 진리의 문을 열었던 재물들의 사례를 통해 진리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진리의 문은 극소수의 최정사급 연금술사만이 열 수 있다. 두 번째, 진리의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동행료처럼 시전자의 소망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앗아간다. 세 번째, 진리를 보고 돌아온 자는 자신의 몸을 연성진 삼아 손뼉을 치는 것만으로도 연금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진리를 엿본 대가는 절대적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나이들께서 잊고 계셨던 오늘 풍원의 진짜 목적, 진리에 대한 Q&A를 끝으로 마무리해보죠. 진리란 무엇인지 이제는 제발 알려줘라. 진리는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절대적인 신이자 세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마주한 자들에게 나는 너이며 동시에 하나이자 전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얀 실루엣과 건치만 자랑하는 다소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진리의 문 주인의 형상을 빌려 견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마주한 자는 마치 자기 자신과 마주한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을 한 진리에게서 몸에 찬 대사와 조롱 섞인 웃음을 듣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금기를 범한 인간의 오만을 비웃는 것처럼 비춰지죠. 이런 진리는 신이자 섭리를 의인화한 존재답게 섭리를 거스른 자에게는 가차없는 단죄를, 스스로의 오만을 인정하고 한계를 극복한 자에게는 그에 맞는 결과를 내릴 뿐인 선도 악도 아닌 오직 섭리와 등가교환에 따라 세계를 판단하고 섭리를 집행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꼬꼬마 시절 엘릭 형제의 인체현성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본래 죽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즉 인체현성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에드가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었던 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엘릭 형제의 인체현성이 완전한 실패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엄마인 트리샤를 되살리지는 못했지만 대가에 버금가는 무언가를 연성해냈고, 무엇보다 리바운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리의 통행료 역시 정상적으로 지불하였으니 적어도 연성 자체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리바운드 당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숫자의 영양 부족으로 발생하는 리바운드와 진리의 정당한 통행료로 등가교환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진리가 난쟁이를 단죄한 이유는 뭔가요? 매차쿠차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도 성장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타인의 힘과 생명만을 빼앗아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주제에 감히 완벽한 존재이자 신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진리, 즉 등가교환이라는 세상의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타인의 힘에 기생해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던 그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을 진리의 이름으로 단죄하며 올바른 절망을 선사한 것이죠.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강철의 난쟁이 풍원에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나이다. 진리는 왜 에드한테만 웃어준 건가요? 알과 정신세계가 퓨전되어 있다는 허점을 활용해 진리의 문을 대가로 알을 생환시키면서 신호소인이 어떤 삼류 연구술사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진리마저 초월해버린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에드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었던 인생의 전부를 바친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연금술을 모두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과 함께 조금의 미련도 없이 웃으며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연금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증명해냈고, 자신을 올가매던 연금술사라는 틀을 뛰어넘어 연금술 없이도 상실과 고통의 아픔을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강철의 마음을 완성했기에 진리도 애들을 보며 나름 흡족한 미소를 지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당신도 나락에 갈 수 있다. 강연대 진격거.
강연을 보며 자라온 00년생인 저로서는 완벽한 이야기 구조와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의식, 연근수가 오토메리 선사했던 신박한 설정과 뽕맛을 잊을 수 없기에 정답은 만화는 많고 그 역사 또한 깊지만 흐드러지는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21세기 소년 만화의 정수로 칭송받으며 가장 완벽한 만화를 논할 때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단 하나의 작품, 강철의 연글술사. 2010년 강연이 완결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아성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강연의 대표적인 주제의식, 진리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과 깊은 여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풍어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축약해서 담아낸 만큼 후에 난쟁이와 호문클루스 풍어를 통해 오늘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더욱 깊이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나이다. 오늘의 풍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